안녕하세요. 이 팀장입니다. 오늘은 2023학년도 생명과학과 바이오 기술에 관련한 면접 시사 이슈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2022년 10대 바이오 미래유망 기술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웨이저 리서치 생활기록부 관리 프로그램인 원투나인 서류 솔루션 진행자들 중 연구 분야로 빠지고자 한다거나 생명과학 과목에 두루 관심이 있어 꼭 관련 전공 진학을 희망하지만 정확한 진로 목표를 정하기 어려울 때 요즘 트렌디하거나 발전 가능성이 있는 주제는 어떤 것이 있고 무슨 주제가 입학사정관들에게 임팩트를 남길 수 있을지 추천해달라고 요청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늘 이 팀장이 말씀드리는 2022년 10대 바이오 미래 유망 기술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시고 2023년 이후 이번 콘텐츠를 접하신다면 해당 연도의 바이오 미래 유망 기술에 대해서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또 내년인 2023년부터는 석 소장님께서 매달 카이스트의 연구 실적을 정리해 주실 계획이 있으니 바이오 관련 전공뿐 아니라 전국의 과학기술원 및 모든 종합대학교 이공계열 전공을 지망하는 학생들은 이를 꼭 참고하시기를 바라며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는 레드바이오, 그린바이오, 화이트바이오, 플랫폼바이오 분야로 바이오 산업 분야를 나누어 각각의 미래 유망 기술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습니다. 각 분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콘텐츠에서 소개드릴 예정이고 오늘은 그 1편으로 레드바이오, 그린바이오 기술에 대한 간략한 설명 및 예상 질문을 말씀드리고자 하니 구체적인 사항은 링크에 접속하셔서 직접 읽어보시며 의문점을 해결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분야는 레드바이오입니다. 레드바이오는 의료 제약 분야의 바이오 기술로 혈액의 빨간색에서 유래해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질병의 예방과 진단 및 건강 증진을 추구하며 헬스케어, 바이오, 신약 등이 레드바이오에 포함됩니다. 레드바이오 분야에서 첫 번째 미래 유망 기술은 차세대 백신입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모더나, 화이자와 같은 mRNA 백신이 개발되며 mRNA 백신이 전염병과 같은 상황 시 전통적인 백신 플랫폼보다 후보물질 제작 및 생산 공정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백신 플랫폼임을 확인함과 함께 실제 인체의 면역 활성이 가능함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 코로나19 이외에도 다양한 질환 예방에 mRNA를 이용한 차세대 백신 기술과 광범위한 의약품을 개발하는 것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해당 기술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유전체를 분석하고 설계하는 기술, 생체 전달의 효율성을 높이는 전달체 기술, mRNA 백신이 부작용으로 보고된 아나필락시스, 심근염 등의 부작용을 줄이는 기술, 고품질 고수율의 mRNA 합성 방식을 찾고 정제하는 기술 등이 필요하며 코로나19를 계기로 신약 및 백신 개발 분야에 관심을 두게 된 여러분들은 이러한 기술에 대해서도 탐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차세대 백신과 관련하여 면접에 출제 가능한 예상 질문으로는 첫 번째로 mRNA가 정확히 무엇인지, 두 번째로 코로나 백신에 대해 아는 대로 설명하고 그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을 소개할 수 있는지, 세 번째로 mRNA 백신과 DNA 백신 간에는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 네 번째로 RNA 종류에는 무엇이 있는지, 다섯 번째로 전사와 번역 각각의 과정은 어떠한지, 여섯 번째로 신약이 개발되는 과정은 어떠한지 등이 있겠습니다. 레드바이오 분야의 두 번째 미래 유망 기술은 치료용 신경정신약물입니다. 치료용 신경정신약물은 현재 의료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대부분의 신경정신과 약물은 물론이고 의존, 중독성 및 오남용 우려가 있는 향정신성 의약품, 마약도 포함합니다. 코로나19 이후 우울증, 불안장애와 같은 정신질환을 앓는 환자들이 증가하였는데 표준 항우울제가 효과도 없는 환자도 전체 환자의 20% 이상이라 보고되어 기존 치료제의 한계점이 지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에 의료용 대마와 같은 정신활성 물질의 성분을 이용해 신경정신질환을 치료하려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마, 실로시빈, LSD, 엑스터시 같은 약품은 우리나라에서 마약으로 지정되어 사용이 제한되어 있지만 해외에서는 미국 FDA가 대마초 성분 포함 물질을 의약품으로 승인한 것을 시작으로 관련 치료제의 연구 및 임상시험이 빠르게 늘어나는 중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대체 치료 수단이 없는 뇌전증과 같은 희귀병 환자를 위해 해외에서 허가된 대마 성분 의약품 수입을 허가했고 우리 바이오에서는 2021년 1월 대마초를 학술 연구 목적으로 재배하고 칸나비디올 성분을 추출해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자격 면허를 취득하는 등 일부 정부 출연 연구기관, 대학, 병원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는 바 있지만 규제로 인해 글로벌 개발 동향에 비해서는 침체되어 있는 편입니다. 바이오 및 신기술 분야에 우리나라가 규제의 정도가 심한 것은 맞으나 이를 무작정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보다는 규제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유지해야 할 것이며 규제 위반 시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등 기술 개발 및 규제 완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역기능을 고려해 현실적이고 현명한 가이드 또한 제안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신활성 물질을 치료제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물질의 작용 기전을 철저하게 분석할 수 있도록 뇌 이미징 영상 분석 기술, 신경회로를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또 정신활성 물질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유사 분자를 개발하고 선별하며 환각성 화합물로부터 유래한 유용 물질을 분석하는 기술 또한 필요하겠습니다. 치료용 신경정신약물과 관련해 출제 가능한 예상 질문으로는 첫 번째로 정신활성 물질이란 무엇이며 이를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 두 번째로 우리나라에서 마약 성분을 활용한 치료제가 상용화될 시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늘어나지 않겠는지와 함께 이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 것인지, 세 번째로 이미 널리 활용되는 정신과 약물들이 많은데 마약을 활용한 약물을 개발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네 번째로 마약이 인간을 어떻게 중독시키는지, 다섯 번째로 마약 중독은 어떻게 치료할 수 있으며 이를 약물로서 치료할 수 있는 방안도 있는지 등이 있겠습니다. 레드바이오 분야의 세 번째 미래 유망 기술은 소포체 기반 약물 전달 기술입니다. 소포체 기반 약물 전달 기술이란
세포 소기관인 소포체, 다양한 세포 유래 엑소좀을 활용하여 약물을 목적 세포까지 정확히 전달하는 기술로 대부분 인공적으로 합성하는 기존의 리포좀과 달리 생체에서 유래된 엑소좀은 차세대 약물 전달 시스템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것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으로 인해 약물의 안전성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졌는데 리포좀은 생물학적 장벽 통과 및 면역 원성에 대한 기술적 한계를 가지고 있고 독성을 유발할 수 있는 한편 생체 유래 엑소좀막이 지질 및 단백질 구성은 특정 장기와 세포의 친화성을 갖게 할 수 있고 세포 표적화도 쉽기 때문에 약물의 효능 및 안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만한 상당히 유망한 기술로 평가받습니다. 약물 전달체는 약물 독성과 약물 효능에 관여하는 핵심 요인으로 암, 알츠하이머, 심혈관 질환 등 각종 질환의 다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어 미국 시장조사기관인 그랜드뷰 리서치 보고서에서는 글로벌 엑소좀 시장이 2030년 약 2조 6천억 원 규모로 성장할 것을 예측하였습니다. 엑소좀은 차세대 약물 전달 기술로서 주목받고 있기도 하지만 맞춤형 암 조기 진단에 활용되기도 하니 엑소좀이 다양한 활용 및 발전 과제에 대해 더 알아보시기를 권합니다. 소포체 기반 약물 전달 기술과 관련해 출제 가능한 예상 질문으로는 첫 번째로 약물 전달 시스템 기술이란 무엇이며 그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두 번째로 우리 몸에서 엑소좀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세 번째로 기존의 줄기세포 치료제와 엑소좀 치료제는 어떻게 다른지, 네 번째로 엑소좀을 분리하는 기술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다섯 번째는 엑소좀 기술이 전도 유망한 기술로 평가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아직 상용화되지 못한 것일지 등이 있겠습니다. 바이오 산업의 두 번째 분야는 그린바이오입니다. 그린바이오는 농업, 식품 분야의 바이오 기술로 농업, 수산업, 축산업 등 1차 산업의 생명공학 기술을 더해 고부가가치 제품을 만들어내는 산업입니다. 기후변화로 급변하는 환경에서 미래 식량 부족 및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전자를 개량하여 작물과 가축의 생산성을 증대하는 것, 바이오 산업을 접목해 농업 기술을 향상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그린바이오의 첫 번째 미래 유망 기술은 식물광합성기구 기능 향상 기술입니다. 식물광합성기구 기능 향상 기술이란 식물이 광합성을 담당하는 기구의 기능을 개선하여 작물 광합성의 효율을 향상시키는 기술을 일컫고 식물이 확보 가능한 에너지의 총량을 증가시켜서 식량 및 바이오 소재의 생산 효율을 증진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같은 면적에서 특히 우리나라같이 국토가 한정된 경우는 추가적인 투자 없이 생산 효율을 늘릴 수만 있다면 당연히 경제적일 수밖에 없고 기하 문제 해결에도 탁월하겠죠. 기술적으로는 AI 기반의 정밀한 단백질 구조 예측 기술을 바탕으로 광합성에 관여하는 효소를 새로이 디자인하는 기술, 이렇게 디자인한 고효율 광합성 효소 유전자로 기존 유전자의 기능을 대체하여 광합성 기능을 향상시키는 유전자 치환 기술, 단일 세포에서 식물체로 분화를 유도하는 범용성 분화 조절 기술인 식물 형질 전환 및 재분화 기술이 추가 연구 및 도입이 필요합니다. 국내에서는 포항공과대학, 충남대학교, 신라대학교 등에서 식물 광합성 관련 연구를 진행한 경력이 있으나 원리를 알아보는 것에서 그치고 실질적으로 기술화하려는 시도는 부족하였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출제 가능한 예상 질문으로는 첫 번째로 식물의 광합성 과정과 광합성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 두 번째로 GMO 작물과 식량 위기 간의 연관성, 세 번째로 현재 식량 위기가 발생하는 원인 및 그 해결 방안, 네 번째로 우리나라의 식량 주권을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다섯 번째로 우리나라의 환경에 맞게 작물이 생산량을 증대할 수 있는 방법 등이 있겠습니다. 그린바이오에서 두 번째 미래 유망 기술은 바이오 장기 생산 키메라 기술입니다. 언뜻 보기에 바이오 장기 생산 키메라 기술은 레드 바이오로 분류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들 수 있는데 돼지와 같은 가축을 통해 바이오 장기를 만들어내는 기술로 축산업과 연관이 있어 그린바이오로 분류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실제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 과학기술연구원에서도 바이오 이식 분야를 그린바이오 기술로 분류해 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키메라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아픈 사자, 중간은 염소, 뒤는 뱀, 세 개의 머리를 가진 괴물로 바이오 산업에서 키메라는 생물이 단일 개체에 유전자가 다른 세포가 서로 섞여 있거나 서로 다른 종끼리의 결합으로 새로운 종을 만들어내는 유전학적 기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바이오 장기를 생산하는 키메라 기술이란 인간이 줄기세포를 동물에 넣어 인간이 조직 장기기관을 동물로부터 만들어내는 기술이며 그 과정은 우선 돼지의 정자와 난자를 채취하여 인공 수정을 시켜 만들어진 동물 수정 배아에 인간의 유도 만능 줄기세포를 주입합니다. 이후 동물이 수정 배아에 인간의 체세포가 결합한 동물성 집합 배아를 다시 암돼지에 주입하면 그 돼지는 인간세포로 구성된 특정 장기를 가진 돼지를 출산하게 되고 그 돼지가 가지고 있는 장기가 바로 환자가 이식받는 바이오 장기인 것입니다. 키메라 기술에 의해 생산된 바이오 장기는 사람 간의 장기 이식에서 보이는 면역 거부 반응, 이종 이식에서의 면역 반응을 최소화한 장기를 확보하여 장기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난치 질환을 치료할 가능성을 제고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iPSC를 통해 생산한 장기일지라도 각종 면역 반응에 대한 위험성은 도사리고 있기에 면역 반응을 조절하는 기술이 추가 연구가 필요합니다. 또한 동물성 집합 배아에서 탄생한 생명체는 온전히 장기 이식을 위한 존재라고도 할 수 있기에 생명의 존엄성과 관련한 윤리적 문제, 그리고 이종 이식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하겠습니다. 바이오 장기 생산 키메라 기술과 관련해 출제 가능한 예상 질문으로는 첫 번째로 줄기세포의 종류와 각각의 특징, 두 번째로 키메라 기술을 통해 바이오 장기를 생산하는 과정, 세 번째로 유도 만능 줄기세포는 생명 윤리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네 번째로 유도 만능 줄기세포의 단점은 무엇인지, 다섯 번째로 이종 간 장기 이식이란 무엇이며 그 문제점에는 무엇이 있는지, 여섯 번째로 이종 간 장기 이식을 위해 형질 전환 돼지를 만들어내는 것을 너무 인간만을 위한 행위라고 생각하지는 않는지 등이 있겠습니다.
있겠습니다. 가장 처음으로 소개드렸던 mRNA 백신 등은 코로나19가 시작되었던 2020년부터 많은 이들이 꾸준히 관심을 가져온 주제이기도 합니다. 또 2020년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해 코로나 블루와 같은 현상이 생겨 정신건강의학과에 대한 관심도 증대되었고, 기후변화와 코로나19로 인한 여파가 동시에 작용해 지구촌이 식량 대란이 심화되어 그린 바이오 기술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기도 한 만큼 오늘의 주제가 2022년 바이오 미래 유망 기술이지만, 이러한 기술들이 올해부터 또는 올해만 반짝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것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작년에 석 소장님께서 소개하셨던 2022학년도 면접에서 출제 가능한 인문, 사회 및 자연, 이공 시사 이슈를 다시 확인해보시면 올해 이 팀장이 2023학년도의 면접 이슈라고 소개했던 것들과 겹치는 지점도 여럿 있고요. 그러니 당연한 말일 수 있겠지만 매년 이 사건과 그로 인해 화제가 되는 여러 이슈들은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큰 사건이라면 더더욱 유기적인 흐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빠른 시일 내에 화이트 바이오, 플랫폼 바이오를 다루는 2022년 10대 바이오 미래 유망 기술 콘텐츠 2편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